오늘 형이 최근에 그 뭡니까 이 남자들의 사회적 중성화 마치 뭐예요 수컷 강아지의 거기를 음해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푸시들과 어떤 애견남, 베타, 주류를 좀 이렇게 이루는 것 같은. 왜? 미디어들이 여성 작가들이 그런 여상향의 방송을 계속 만들어내다 보니까 이런 걸 자꾸 때려대고 사회적 중성화를 시켜버리는 그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몇 해 전부터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친구들은 알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페미라는 단어를 점점 숨기면서 밑바닥에 녹아들어 버렸어요. 전략 자체가 바뀌었다고 할 수 있지. 과거에는 남자와 동등한 위치에 서겠다 이거였다면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야. 자라온 세대들이 이미 어릴 때부터 특별한 너희들도 그렇잖아. 여자라고 어떤 차별적 요소들이 없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현실에 맞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가부장제에서 거기에서 이득이 되는 것들만 찾아오려는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이 몇 해 전부터 이미 주장을 했는데 이 가부장제에서 얻는 이득들 그것만 택하고 나머지는 제껴버리겠다. 그래서 그런 방편으로 이런 애견남 이런 베타들 형이 늘 얘기하는 이 푸시들 스윗 젠틀 푸시들이 방송에서 좀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최근에 한 못소리인데 예쁜 여자랑 괜찮은 남자애들이랑 나와서 하는 그런 연애 프로가 있다고 하더라고. 얘기를 조금 하고 들어가고 싶은데요. 거기 보면은 재윤이라는 남자애가 있어. 얘는 4일 동안 여자 말 한마디 제대로 못 건네고 있다가 못을 닦게 여명이라는 여자 출연자가 있는데 걔한테 급발진 고백을 한 겁니다. 4일간 지내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너와 우연하게 한 15분 대화했어. 지나치게 좋아하니까 여자가 너를 말 한마디 제대로 해보지 않았는데 고백받은 이제 여자는 당황하는 거지. 그래서 고백이 꽤 당황을 했고 그렇지만 재윤이 이제 부담 갖지 말라고 하지 남자애가. 하지만 다른 남자 출연자가 마음에 있었던 여명은 재윤에게 지금은 확답 줄 수 없다면서 애들로 거절하게 되고 숙소로 향하던 모쏠 출신 이 재윤은 자기의 고백이 좀 섣불렀음을 깨닫고 그래서 영묵이라는 애가 또 다른 출연자가 있는데 이 관계에서 자신이 여명의 고백함으로써 방해한 건 아닐까. 모쏠답게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된다. 그리고 고백한 그날 밤 여명을 불러내서 대화를 신청하고 숙소 언덕 위에서 사실 아까 낮에 했던 고백은 별로 마음에 없는데 한 말이었다고 거짓말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이 여자 출연자 여명이 황당한 기분을 느끼게 되죠. 당연한 게 대화도 별로 안 해본 사람이 갑자기 자신을 진심으로 좋아했다가 6시간 뒤에는 사실 아까는 진심이 아니었어 라고 말하니까 이제 여명은 어이가 없어졌다. 그래서 어이가 없어진 여명은 그래 너 나한테 마음 없는 거 알겠어 이러면서 자리를 뜨게 된다. 그래서 재윤은 여명을 보내고 혼자 언덕 위에서 자신이 뭔가 잘못했다는 생각에 잠깁니다. 착해요. 그러니까 네 못솔들의 이게 사실 못솔의 문제가 아니에요. 못솔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수많은 우리 푸시 친구들한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거 연애 경험을 했다 안 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고만고만한 연애 경험이에요. 솔직히 푸시 친구들 이런 일이 마음에 드는 여자를 발견했을 때 섣불리 고백했다가 혼자 이거 너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됐었나 그래서 아니야 다시 잊어줘 이거 되게 많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때 언덕에서 서성이고 있는 사이에 자리를 떴던 여자 출연자 여명이 재윤이 간 줄도 모르고 다른 출연자를 데리고 웃으면서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그걸 보고 당황한 이 못쏠 재윤은 잽싸게 몸을 숨기지. 풀숲에 엎드린다고? 이 경우는 당연히 설정이죠. 시청자들이 보기 좋은 앵글을 딱 만들어서 그냥 들이대고 이렇게 한다고?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못쏠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푸시들이 이런 일 되게 많이 벌어져요. 웃긴 게 그래가지고 거기서 여자애가 자신 좋아하던 여명이 자신을 비웃는 말들 아까 너무 당황했다. 걔가 뭐라는 줄 알아? 혼자 붙이고 장붙이고 한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를 옆에서 다 듣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여자들이 떠나가니까 조용히 풀숲에서 일어나 빌참한 기분으로 이 잔뜩 묻은 팔로 씁쓸히 자리를 뜨게 된다. 그래서 남자 모태솔로들이 겪는 이런 수치스럽고 비참한 상황을 너무 잘 보여준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보면 대본이죠. 감정 표현 서투른 게 너무 리얼하다. 대화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고백 박는 거 리얼 딱 초딩인가 중딩 서투른 고백 같다. 라포조차 형성되지 않았는데 다 큰 성인 남성이 저러면 웃기잖아. 무섭지. 물론 저분은 괜찮게 생겨서 나쁘지 않은데 그냥 착해 보임 이렇게 나오는데 가장 주작이고 말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거예요. 이런 걸 보여주면서 이거의 굉장히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일단 첫 번째 여기도 벌써 고백에는 수많은 라프가 형성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굉장히 큰 오류입니다. 자, 첫 번째 기억하세요. 고백은 필요 없습니다. 고백은 필요 없어요. 알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고백을 하기 위해서 그 전에 수많은 라프를 형성해야 된다. 이걸로 이미 이거를 그냥 이미 세뇌시켜. 애견 베타화된 푸시들한테 이건 너무 좋고 달콤한 말이거든. 여기까지 라프를 형성해야 된다는 말이 서로 간에 어떤 통한다는 느낌을 준다는 거지. 봐봐. 형이 얼마 전에 본 건데 헝가리 여자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우리나라 데이트와 헝가리 데이트는 다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 우리나라는 남자 여자 연애할 때 수많은 시간을 가지면서 서로 손도 잡고 그렇게 한 다음에 관계를 만든 다음에 연인으로 되기도 선언을 한 다음에 관계를 갖는다. 그러나 헝가리는 그러지 않고 만나서 데이트의 과정 중에 섹스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그런 게 맞으면 사귄 다음에 손을 잡는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니지. 일단 다른 것들이 먼저 일어나지. 이걸 문화적 차이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문화적 차이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수많은 여자들이 만난 지 얼마 안 된 남자랑 관계를 안 가질 것 같아? 내가 늘 얘기하잖아. 너희들도 그렇게 맨날 겪는 거잖아. 베타들한테는 안 일어나는데 알파한테는 늘 일어나는 거. 알파한테는 규칙을 깨고 베타한테는 규칙을 세운다. 그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 이게 되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라고. 그리고 더 정확히는 뭐냐면은 그런 프레임을 갖고 들어가게 만드는 거라고. 그런 프레임을 막 갖고 들어가 버리면 처음부터 헌신하고 내가 뭔가를 보여야 되고 라포를 반드시 형성을 해서 사귀어야 된다는 프레임을 설정하게 만드는 거라고. 이미 방송가에서 이미 이런 걸 들이밀고 있다고. 이게 어떤 성질이야? 내가 헌신할 수 있게 이렇게 할게 이렇게 할게. 에겐 베타형 성질을 계속 보여주게 만드는 거라고. 이게 그 모든 남자들은 이걸 계속 전파하고 있다고. 관식, 관식, 양관식, 폭삭수거스다 거기까지 나가고 있잖아. 이게 뭐라고요? 거대 사회적 중성화예요. 남자들의 거기를 해버리는 거라고. 알겠어? 이런 일을 지금 밀고 있는 거라서 라포를 싼 다음에 고백을 해야 되는 건데 라포를 쌓지 않고 갑자기 고백부터 들이밀었다. 첫 번째, 라포는 어떤 요소? 헌신점. 앞으로 내가 너한테 끊임없이 계속 잘하겠다. 너 관계를 계속 가져가겠다. 양육과 생존에 대해서, 그러니까 현대 얘기로 하면 자본이지. 내가 자본을 꾸준히 투여하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여자가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좋아. 너를 내가 택할게 할 때 비로소 내가 고백을 하면 그걸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는 심각한 또 결함이 있다고 형이 이게 했어 안 했어? 있다고. 뭡니까? 어떤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데 그럼 그 수많은 과정 동안 허락하지 않으면은 뭐예요? 관계를 가질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푸시들도 거기에 목매이다 보니까 내가 진짜 원하는 거 이 여자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본능 속에서 원하는 거 여자의 성적 진도임에도 불구하고 다 숨겨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맨날 무슨 일이 벌어져? 정작 호텔에 같이 가놓고도 비싼 호텔 가서도 아무것도 못해. 손만 잡고 자야 돼. 손만 잡고. 그러니까 여자는 오히려 승질 내고. 했어야 되는데 못한 남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일이 벌어진다고. 오케이? 안 되는 거라고. 뭐야? 계속 더 많은 투자를 요구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장벽 자체가 졸라 높아진다고. 그걸 누가 만드는 거라고? 사회적으로도 만들지만 이거를 두고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움직이는 너희 스스로조차도 장벽을 계속 올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필요 이상의 자원을 투자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관계가 형성이 됐을 때도, 그러니까 성적 관계를 가져도 아무튼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여자가 계속 판단을 하게 되거든. 계속 판단을 할 거거든. 오케이? 그게 어떤 시점이 엘타 시점이라고. 근데 엘타 시점이 이미 거기 도달하기 전부터도 이미 사귄 이후에 벌어져야 될 자본을 이미 다 투여해버리니까. 그리고 이런 일이 뭘 만든다고? 네 가치를 하락시킨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거기 풀숲에서 숨어서 흙 묻어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나는 굉장히 현대 남자들의 어떤 연애 시장에서의 그 모습, 대한민국 남자들의 연애 시장에서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어떤 그런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거 퓰리처상 같은 어떤 그런 상징과도 같은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푸스 묻어가지고 막 일어나가지고 남자 혼자 좋은 났구나. 내가 너무 섣불렀나 이러면서 자책해. 섣불렀나 자책하는 이 그림 문제 있는 거라고요. 문제 있는 거야. 섣불렀나 자책하는 이 그림. 왜 이런 그림이 이게 만드냐. 그러면서 푸시들조차도 댓글 다는 애들조차도 저렇게 라포를 형성하지 않고 고백했으니까 다 잘못된 거라고요. 오케이? 왜 여자를 잘 만나는 고수들은 특별히 라포 형성하지 않는데도 만나겠어? 항상 순서는 뭐라고요? 형이 있잖아. 어트가 우선이라고요. 매력이 먼저라고요. 매력을 박는 게 먼저라고요. 여기서 막 쳐가지고 매력을 박는 게 먼저라고요. 그 다음에 헌신이 들어가야 된다고. 근데 순서가 바뀌는 거라고. 그러니까 맨날 필요 없는 쓸데없는 투자가 잔뜩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는 거라고요. 그런 걸 뭐라고? 사회적으로 강요한다고. 지금 미디어에서 강조하고 있다고. 여기서 탈피하셔야 된다고요. 알겠어? 그러니까 오늘 주제가 거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대하는 남자들. 여기 왜 여자들이 더 미치겠어?